자, 세 번째는 그럼 지금 경찰의 논리는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지휘를 한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근데 이제 한간에는 자, 과연 경찰이 과연 그 정도의 어떤 선에서 움직였겠느냐? 또 다른 어떤 외압이 이 과정에 작용한 게 아니냐?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답이 좀 오고 갔습니다. 그래서 실무팀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. 그다음에 당신들은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반대를 안 했냐? 응? 해병특수사단에서 넘긴 걸 지금 저쪽 군검찰에서 가져가겠다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나? 여기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경북청장은 관여 안 했냐? 제가 사후 보고만 했다.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가 듣기로는 그때 해병대 수사단 쪽 뭐 관계자하고 이런 상황 아마 그쪽에서도 궁금해하니까 서로 그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 경찰 실무 라인에서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위에서 결정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.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. 대장님은 혹시 해병대 수사단 쪽하고 통화하신 적이 없나요? 통화 한 적이 있죠.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? 언제쯤? 그때죠. 뭐 그 수사 이첩 8월 2일, 8월 2일 2일, 그때, 8월 3일 그때쯤요. 그때쯤? 그때가 한참 막 그때 통화한 적은 피크잖아요. 없습니다. 저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네. 이후에 통화하셨나요? 그 이후에는 다른 업무차 이제 통화를 했던 것 같고요. 예. 네. 그럼 8월 2일, 3일에 혹시 대장님 말고 통화하실 만한 분이 그러면 그 밑에 실무자분이 있죠. 예. 아, 팀장님이 있죠. 팀장급이 있죠. 그분이 아마 통화를 해줬을 수 있는데, 제가 아, 그분 얘기를 들어봐도 예. 좀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요? 그러니까 그분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?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통화한 거를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뭐 아니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요. 예.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다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제 강수 대장님은 그게 이첩이 예. 경찰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뭐 그 킥스에 예. 입력을 접수되지 하기 않은 상태다. 전이었다. 예. 그래서 예. 접수가 아니었다. 예. 예? 접수되지 않은 예, 상태였다. 그러니까 절차가 아직 남아 그러니까 있었다. 남아 있었다는 거고 그 예. 와중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예. 와서 예. 협조 요청에 그냥 응했다는 거잖아요, 그죠? 예, 맞습니다. 그게 예.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상부에서 결정된 거에 따라 한 건지 실무선에서 그냥 그렇게 판단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입장이세요?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저는 지금 명확하게 잘 안 들리는데 그 부분이 상부 자체적으로 결정이요?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경찰 그 윗선에서 예. 국방부든 뭐 어디 윗선이라면 다른 누구죠?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? 누가 판단했다는 얘기죠? 그러니까 뭐 그러면 청장이든 뭐 그 법무관리관이랑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하셨으면 수사부장님이 판단을 하신 거죠. 수사부장님이고 예. 수사부장님한테 그럼 지시를 받은 건가요? 예. 수사부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줘라 이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? 그 얘기를 들었죠. 예. 저도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거죠. 예. 그러니까요. 뭐 사실 뭐 어느 조직이 실무선에서야 뭐 이런 또 큰 문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. 예. 수사대장님은 이제 또 어디서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이거는 모르는 거죠. 저요? 아니 수사부장님이요? 수사대장님, 예, 수사부장님. 예. 수사부장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 이후에 해병대 쪽에서 뭐 항의 받으신 건 없어요? 어떤 항의요? 당연히 뭐 저한테요? 저한테? 예, 수사대장님 아직 뭐 제가 직접 받은 수사팀이고. 항의는 없습니다. 예. 수사팀은 모르겠습니다만, 뭐, 일단 제가 직접 받은 항의는 없었고요. 예. 그리고 뭐, 팀장님이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, 예. 음. 근데 그때 그러면 뭐, 그걸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? 그러면 아까 강수 대장님은 해병대 쪽하고 8월 2일, 3일에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네,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아마 팀장님 같은데 그 밑에 예, 네, 해병대 수사관 쪽하고 해병대 수사관 아마 거기도 실무 라인이겠죠? 직접 그 네, 접수하고 이랬던 쪽. 네.
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서로 오가고 이쪽에서 한번 항의도 좀 있었고 그렇게 들었거든요. 음,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실무선에서 또 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. 근데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아마 취재를 안 받으시려고 할 겁니다. 예.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사건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. 내밀한 뭐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또 예, 말씀드리기는 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도 있죠. 지금 예, 아니 제가 저희가 뭐 수사 내용에 대한 문의는 예.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답변도 예예. 그렇고 지금 그건 예. 아니고 예. 지금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가 예.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금 입건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그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그 법과 뭐 대통령 훈령이든 뭐 다 절차에 따라서 해서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에서 그게 또 다시 뭐 서류가 국방부로 회수당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지금 이제 강수 대장님은 뭐 이게 그냥 군의 그 협조 요청에 응한 거라고 하지만 네. 그거를 세밀히 아마 그 관계 법의 취지나 대통령 훈령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거를 생각하셨으면 그 부분이면 제가 예, 다 말씀드릴 수 있죠. 그 부분은 다 말씀드릴 예, 수 있고요. 내밀한 거 어차피 뭐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음. 항의하고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르겠습니다. 이게 자,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강력수사대 지금 통화하시는 분이 이제 강력수사대장인데 그 밑에 이제 팀장이 있거든요. 이 팀장이 이제 해병대 수사관하고 그 소동이 벌어진 8월 2일, 이첩 소동과 회수 소동이 벌어진 그 8월 2일, 그 다음에 다음 날 두 차례 통화를 합니다. 8월 2일은 해병대 수사관이 돌아가는 상황이 궁금해서 이제 실무 그 파트너인 강수대 팀장한테 전화를 걸고 그 다음 날은 반대로 강수대 팀장이 해병대 수사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. 그래서 이 통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데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. 어떤 여기에 그 경찰의 결정 과정에 의사 결정 과정에 자 해병대 수사단에서 넘긴 서류를 다시 군검찰로 넘기는 과정에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또는 윗선이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대상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찾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있어요. 일부 언론에 잠깐 뭐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정도로 소개도 됐는데 이 당사자가 통화 녹음의 이저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지금 이거를 다 밝힐 수는 없고요. 다만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지금 공수처 수사에 지금 참고 자료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강수대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이제 해병대 수사관이 이제 뭐 항의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. 예? 첫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제 막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이제 완전히 뭐 발칵 뒤집어진 거죠. 자기들이 오전에 그렇게 애써가지고 전격적으로 넘기고 왔는데 오후에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고 그 서류를 다시 국방부에서 가져간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음 또 어떤 문답에서 나오는데 저희도 왜 그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실무팀에서도 지금 상황을 잘 모른다는 얘기.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? 결국 실무진의 의견과 상관없이 위에서 뭔가 지침이 떨어졌다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. 이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 조금 더 어떤 정황을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실무선에서 오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여기서 말하는 윗선이나 외압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. 다만 그 당시에 그 정황, 자
그 군사법원법 228조, 그다음에 대통령령 어, 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범죄 등에 관한 수사 규정에 대한 절차, 이런 그 대통령령 7조에도 보면 그걸 넘기게 돼 있단 말이죠. 바로 넘기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지금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누가 간섭을 하면 안 돼요. 특히 3대 사건은 일반 사건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그건 군사법원법에 나와 있죠. 군 지휘관들이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해서 각군 참모총장, 각군 부대장이 군 검찰이나 군사 경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2021년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 228조 사망, 그다음에 군사법원법 또 그 3조에 보면 그 3대 범죄, 일종의 그 이제 특례 조항인 셈인데, 성폭력 사건, 군인 사망 사건, 입대전 범죄,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 지휘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. 그 법의 취지가.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군 사법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법에 따라서 이제 경찰에 신속하게 넘긴 것인데, 이거를 다시 군에서 지휘권을 행사한다? 장관, 뭐 사령관, 또 군검찰, 국방부 법무관리관,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법을 왜 개정했어요?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금 계속 그 논리를 지금 갖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리를 끌어들이는데, 자꾸 그 3대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법 규정을 갖다가 붙이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일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꼬인 거고, 여기에 지금 분명히 불법적인 상황이 있다. 궤변 또는 이것은 뭐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데, 자,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또 뒤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네 번째로는 이제 수사 방향에 대해서 좀 문답이 오가는데, 자, 어떻게 할 거냐? 그러면 앞으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고, 그래서 엄정하게 뭐 하겠다. 그리고 경찰 말로는 지금 해병대 초기에 수사 자료, 즉 국방부에서 회수해간 그것도 다시 지금 자기들한테 다시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의문도 제기하는데, 어쨌든 경찰은 지금 그것이 그대로 와 있다. 그리고 해병대 수사 기록과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잖아요. 국방부 조사본부. 이게 이제 군사 경찰 병과에서는 가장 최상위 기관인데, 여기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한 결과, 자, 원래 해병대 수사에서는 8명을 피의자로 이제 적시를 했는데,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사단장, 여단장 등 다 빼고 2명만, 대대장 2명만 피의자로 적시해서 경찰에 넘겼잖아요. 그래서 수사 내용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, 당연히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오갔습니다.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후에 그 넘겨온 2차로 다시 넘어왔잖아요.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 해가지고. 네. 그것도 이제 정식으로 다 이제 이첩된 거잖아요, 그죠? 네, 그거는. 맞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애초 수사단, 해병대에서 수사단에서 적었던 내용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뭐 다 아실 테고, 8명 중에 이제 2명으로 혐의자를 적시했는데,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가 일단 그 군에서 넘긴 그 대상자 위에는 수사를 안 하게 되나요? 어떻게 됩니까? 다 보고 있습니다. 관련자는 예. 일단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수사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 기록의 수사 기록이 다 넘어왔나요, 온전히? 예, 다 있습니다. 그거는 그대로 갖고 계세요? 예, 그건 그대로 있고요. 근데 그 얘기 뭐 뭐죠? 사건 기록을 뭐 삭제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. 그 얘기가 그- 있어서요. 처음에 그 받으셨던 해병대 수사단 뭐 기록이 뭐 한 1000페이지인가 뭐 된다고 그러던데, 그 복사본이 있다고 그러던데요. 복사본을 근데 삭제했다, 경찰에서. 이런 얘기는 또 뭡니까? 사본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건을 보면 그 예. 사건 기록을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? 공동 작업이잖아요. 예. 수사를 하려면 한 사람이 보면은 딴 사람 못 보는 상황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사본을 한 거고요.
네. 그 사본을 했는데 이제 회수를 해갔기 때문에 저희가 파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사본은 기록이 아, 아니니까. 원본을 회수해 가니까 사본은 예, 판기한 거다. 예, 예. 이쪽에서는 법에도 없는 지금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. 그죠? 뭐 일단 예. 규정법이 뭐 촘촘하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요. 이쪽 관련된 규정 자체가 일단 뭐 예. 메모 형식으로 맺어져 있고 그 내용도 별로 크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음.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정 자체가 뭐 그렇게 세밀하게 A부터 음. Z까지 그 여기 이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진 않아 있거든요. 음. 어떻게 보면은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. 음. 작년부터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음. 뭐 저희 측에서는 뭐 받아가지고 열심히 수사할 수밖에 없죠. 뭐. 예. 지금 하여간 이제 하고 계신 거잖아요. 그죠? 예, 예, 예. 좀 오래 걸리겠네요, 시간이. 예, 엄정하게 뭐 잘 수사를 하겠습니다. 해병대 수사단의 원수사 자료 기록은 다시 와 있다. 예, 그럼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기록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. 같이 왔죠. 예, 아니 같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록이 상관없이 둘 다 판단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다 동시에 예, 놓고 예, 예. 내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. 내용의 차이가 나는 그건 지금 일단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예.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첫째는 이제 사본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아까 처음에 경찰에서는 정식으로 접수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넘길 수 있었다. 뭐 이런 논리가 또 되는데, 자, 사본을 다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접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? 상식적으로 수사 착수에 들어간 것이고, 그런데 그것을 원본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또 다 파기를 했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이 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자, 편견 없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2차로 조사한 그 기록과 그다음에 해병대 원 수사 기록을 놓고서 수사를 하겠다 이제 원론적인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, 이게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. 자,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왜 기를 쓰고 그렇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바꾸려고 했을까? 응? 경찰 말대로 자, 경찰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하겠다. 그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요. 근데 왜 굳이 바꿨을까?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사단장 포함 8명이었는데 혐의 대상자가, 자, 물론 경찰이 다 최종 수사권은 이제 1차 수사권 경찰에 있으니까 경찰이 판단을 하겠지만, 그 전에 자, 이게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정해지는 거거든요. 기초 수사 자료를 넘긴다는 것은.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은 거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경찰에 있다 하더라도. 왜? 현역 군인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. 민간 수사기관이. 그래서 일단 1차 그 수사 기록이 중요한 건데, 군에서 넘은, 굳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그거를 2명으로 줄여서 넘겼단 말이죠. 자,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?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필요가 있겠습니다.